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딱 16개만 찍어서 했으면 좋겠구만. 그럴 능력은 없고. 언젠가는 16개 찍겠죠, 뭐. 응? 자, 많이들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자, 9번부터는 취득세입니다. 자, 지방세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잘 잡아놓으셔야죠. 자, 취득세 납세목은 별표 3개, 단독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죠. 1번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나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죠? 예. 다만 차량이나 기계장비나 항공기 그리고 중문에서 건조는 선박 이 4가지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질 아니하고 뭐 해야 한다 여러분? 승계 취득이 하나는 거죠. 자,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2번과 3번은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등기할 경우에 취득세 납세는 당연히 누구야? 보존 등기 명의자 갑이죠, 뭐. 3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문제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 2번은 이미 나왔고요. 3번은 아직 안 나왔네요. 같은 통칙인데. 자, 4번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밑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었네요. 그 뭐죠? 비조합원용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본다가 아니라 제외돼서 누가 취득한 걸 봐야 돼? 조합이죠. 5번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임차인인 은행이 부착된 근거 밑줄 뭐죠? 특수부대 설비죠? 그럼 여기 임차인인 은행이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이자죠. 한마디로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부대 설비를 가설한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자 누구죠?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맞는 말이죠. 10번 요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개정되자마자 곧바로 나왔네요. 별표 하나 정도만. 역시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죠. 직계준비석, 배우자나 직계준비석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경우이다. 아닌 것은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유상이죠. 그러나 5번은 뭐로 보는 거죠? 무상이죠. 매매가 아니라 4번 아니 매매가 아니라 4번과 비교해 두셨죠. 4번은 뭐일 때? 교환은 유상으로 보지만 5번 매매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보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풀어봤었죠? 11번. 아래의 자료에 의한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2015년 A법인 주식 추가 취득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는 얼마인가? 산출세를 물어봤죠? 그러면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과표에다가 세율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율은 특례세를 몇 프로다 여러분? 간주 취득이니까 2%가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취득가액 보시면 A법인은 2015년 9월 현재 자산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편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은 별도임. 이때 건물 얼마? 5억. 근데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래? 1억. 그럼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오면 어떻게 하랬어? 빼라 그랬죠? 그래서 과표 얼마? 4억. 플러스 토지 얼마? 5억. 취득세 과세 대상 맞죠? 그 다음에 차량 1억 5천만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얼마? 5천만 원 빼니까 얼마? 1억. 여기에 바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과세표이죠.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는 거죠? 과세 지분율을 곱하는 거죠. 과세 지분율.
자, 과세 지분율 계산해야 되는데 A법인이 발행한 주식 현황에서 법인 설립일 때는 몇 주? 10만 주. 10만 주. 그리고 그 후에 법인이야 별도의 증자한 적 없고. 자, A 갑이 취득한 걸 보죠. 갑은 법인 설립할 때 몇 주를 취득했어? 4만 주. 그러면 설립 시 지분율은 몇 프로? 몇 프로? 40%. 그럼 과점 주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따라서 과세 지분율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과세 지분율은 없죠. 그 다음에 2011년 2월 5일 추가 매수했죠? 추가 매수함으로써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0만 주고 갑은 몇 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2만 주를 추가 매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유 주식은 몇 주? 6만 주. 그래서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 과점 주주죠? 이때 과세된 지분은 몇 프로야? 과점 주주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과점 주주가 된 날 지분 모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근데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죠, 지금 출제요는. 거기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2015년도 걸 물어봤잖아. 그래서 2011년도 걸 물어본 게 아니라 2015년도 걸 물어보니까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012년에 주식을 매도했죠. 매도했을 때 5천 주를 처분했죠. 그러면 10만 주 중에서 5천 주를 처분했으니까 얼마? 5만 5천 주. 그럼 몇 프로야? 과점 주주예요? 예, 과점 주주는 맞죠? 그러나 과세 지분율은 없죠? 왜 없어요? 처분한 거니까. 그다가 2015년 9월 5일 날 만주를 추가 매수했다 그랬죠? 그러면 10만 주 중에서 만주를 추가 5만 5천에서 만주 중에서 얼마? 6만 5천 주가 됐죠. 그래서 지분율 몇 프로? 65%. 그럼 이건 뭐죠? 과점주주 맞죠? 재차 과점주주의 기존 과점주주예요.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된 거죠? 그럼 증가전 몇 년을 뒤죠? 5년.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몇 프로였어요? 요거 5년 이내죠? 5년 이내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를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 그래서 몇 프로 여러분? 5%. 예. 그래서 이때 과세된 지분율은 몇 프로예요? 5%죠. 그럼 과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에 5%니까 얼마? 5천만 원인가요? 맞죠? 10억에 5천만 원이니까 10억에 5천만 원, 5%니까 5천만 원. 예. 여기다가 특례, 뭐를 물어봤으니까 산출세액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지분율 몇 프로? 2% 곱하니까 2, 50 얼마? 100만 원인가요? 맞아요? 예, 100만 원이 맞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만 지분율은 종전에는 이걸 물어봤었어요. 이걸. 어디 최초? 요때를 물어봤어요. 이 과세표는 계산 문제 시험에 실제 나왔던 거 요거. 다만 제가 추가한 게 감가상각 누계 추가했고요. 실전 기출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제가 집어넣고요. 과세 지분율을 실전에서는 요걸 물어봤었는데 여기까지가 나온 걸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근데 저는 이건 이미 노출된 거니까 또 안 물어보겠지. 그럼 아직 안 넣은 게 뭐다는 얘기야? 기존 과점주주 지분 증가됐을 때 몇 년 전까지 뒤져라? 5년 전에 최고 지분을 요거를 가지고 제가 고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뭘 물어본가? 세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율까지 알고 계셔야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더 범위를 넓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상당히 다 전반적으로 높아요. 기존에 나왔던 지분을 커버하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다. 아마 실전에서는 상당히 이 정도 다루면은 쉽게 느낄 겁니다, 쉽게.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커버가 되면은 실전에서는 두세 개 빼고는 여러분이 아마 확 찍어갈 수 있어. 거의 뭐 못 믿는 듯한 눈치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 여기 있는 문제 정도만 소화가 되면은 실전에선 한 제가 생각할 때 두세 개 빼고는 거의 다 보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핵심 이론과 문제를 통해서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은 지방세법 규정에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아닌 것은 별표 하나? 요거는 단독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정도.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과세권 제외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은 부동산은 사회기반 시설 취득은 당연히 비과세죠. 과세권의 비과세죠. 2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리나 취득 당시 주택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밑줄 관련된 개수로서 밑줄 개수 단 건축법상 대수선을 제외한 취득은 역시 비과세입니다. 2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이 하나만 적용합니다. 둘째, 개수 당시 시가총액이 9억 원 이하 됩니다. 그때 그 주택의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를 제외한 취득일 때는 비과세라는 거죠. 자, 3번, 임시응행자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건축물의 취득.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맞죠? 단 조건이 1년 초과하지 않아야 한대. 1년 초과하지 않았죠.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 병행 신탁자에서 수탁자부터 위탁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갔으니까 수익자한테 갔으니까 이때는 비과세 배제죠. 과세되는데 몇 프로 과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4%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작년 2014년도 개정됐지만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5번 관련 법률 즉 징발재산 정략이나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이죠. 동원 대상 지역의 토지 수용 사용에 따른 판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은 당연히 비과세죠. 자, 13번 별표 2개. 올해 개정을 내다 개정이 못된 부분이죠. 네, 7월 24일 날 개정됐죠. 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취득시간을 설명에다 옳은 것은 1번 개인 간의 매매죠. 제일 중요한 게 개인 간의 매매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실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이죠, 계약상. 2번, 연보를 취득했다. 근데 취득가 총액은 면세점을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했다. 그럼 면세점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과세 대상이 연보 취득일 때는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 본다. 아니죠.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 연부금이 나야 된다 그랬죠. 3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리고 사실상 사용일 중 어떤 날? 빠른 날.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13번은 3번이 맞네요. 그래서 원칙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죠. 원칙.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4번 증여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받은 날? 아니잖아. 계약일이잖아. 5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일에 취득한 걸 보되 사실상 변경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상 변경일에 취득한 겁니다. 이건 옛날 규정이에요. 옛날 규정. 지금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죠.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 빠른 날인 사용일로 가는 거죠. 뭘 그렇게들 적으십니까? 그냥 존나 정신없네 그냥. 하긴 적기라도 하면 잠은 들어오죠. 예. 가만히 있으면 멍 때려지죠. 예, 잘하셨어요. 예. 이해는 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잠만 올 테고. 예. 그래 적자 씨. 예, 서브노트 핵심 정리 6주겠죠? 예, 거기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될 텐데. 큰일 났어. 이거 적은 거 다 취합하려면 언제 정리하냐? 사방팔방에 있는 거. 자, 누누이 강조합니다. 한 놈만 잡아, 한 놈. 서브노트 뭐 하나만. 그 이제 앞으로 그거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보고 보는 수밖에 없어, 이제.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내가 다른 과목도 똑같아. 민계공 이런 거. 양이 많은 과목에서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는 속도가 빨라져야지, 시기가. 보는 주기가. 한 번 보는데 한 달 걸린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그거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야 돼, 지금은. 자, 14번.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다음이 설명지 옳죠. 별표 3개짜리죠? 과표 나오면 반드시 맞아야 되죠.
1번 취득세의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렇죠. 원칙. 다만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이에요, 여러분? 신고한 거죠. 근데 예외가 있죠. 신고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그때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편액이죠. 가장 기본이죠. 자, 2번 증여 등의 무상취득 또는 소득세나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해상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일 때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 그래서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라더라도 2번에 해당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를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3번 법원의 경매 참가에 경락을 받은 가액이, 그럼 이거 바로 국지회수 공판장의 공이죠. 공매, 경매. 그래서 경락조에서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편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경락조에서 확인이 돼야 안 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경락가액이 과표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상 취득가격은 시가편액보다 적어도 뭐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이죠. 4번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밑줄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 여기서 다시 밑줄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한 가액? 뺀 가액. 요게 원칙적인 증가한 가액이죠.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이 소요된 비용일 때는 이때는 시가편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증가, 그것이 비용 자체라는 거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신고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이 이루어졌대. 확인했어, 안 했어? 했어. 그때는 그 신고가액을 신고한 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5번이 틀렸네요. 15번 다음에 보기 중 개인이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에 대한 과세표에 포함되는 것을 옳게 묶은 것. 누가 취득했다고요? 개인. 뭔가 한번 걸리는 게 있겠죠? 이 개인 때문에 느끼셔야죠. 기억. 취득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을 때 할인액. 할인액은 포함 제외. 제외한 무슨 금액? 할인된 금액을 과표라는 거죠. 따라서 할인액은 제외죠. X. 니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나 유사한 금융비용. 당연히 포함. 디귿 이주비 등 취득 물건과는 별개. 취득 물건과는 별개라고 했죠. 그러한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을 지급하는 비용은 포함 제외. 제외. X. 리을 관련 법률에 따른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X. 리을과 미음을 구분하셔야죠. 리을과 미음을 구분하시죠. 둘 다 관련 법률에 의한 거지만 미음은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니까 포함 제외. 포함. 비유 할부 연부에 따른 이자 상당의 연체료, 부가가치세. 이때 밑줄 할부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이면 연체료 여기 밑줄 하나, 그 다음에 부가치세 밑줄 따로 하나. 그러면 할부 연부 이자 상당이니까 연체료는 누가 취득했으니까? 개인이니까 포함 제외. 제외죠. 그러나 부가치세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무조건 제외죠.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인가요? 1번. 니은과 미음이죠. 16번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의 크기를 옳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게 아마 편집하는 관에서 글자 크기 포인트가 잘못 맞아갖고 이렇게 튕길 겁니다. 아마 제가 할 때는 다 이렇게 한 줄로 묶은 건데. 자, 크기를 물어봤죠? 이런 게 좀 짜증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걸 알려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객관식에서 풀어왔었던 거죠. 저만 풀어봤죠? 상속이란 농지의 소유권 취득했다. 자, 그러면 상속이란 농지의 소유권이니까 몇 프로? 2.3%. 그렇죠. 니은 증여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몇 프로? 3.5%가 되겠죠. 디귿 부동산의 소유권을 뭐 했대? 원시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디귿 몇 프로? 2.8%. 리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수탁접도 수익자 이전으로 인해 취득. 리을 4%죠.
미음, 매매 등 유상으로 농지 소유권이죠. 매매 등인데 농지니까 몇 프로? 3%. 비읍, 공유물을 뭐 했어? 분할. 그러니까 요거는 몇 프로? 2.3%죠. 공유권의 분할에 따른 표준세율을 물어봤으니까 표준세율이니까 2.3%죠. 세율을 물어보면 특례세율, 표준세율 2.3% 2% 빼면 몇 프로? 0.3%죠.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일 때는 표준세율을 물어보는지 특례세율을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뭘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표준세율을 물어봤죠? 문제 지문에서. 그러니까 몇 프로? 2.3%죠. 그럼 요 조건을 충족한 거 기업과 비읍은 같고, 그죠? 기업과 비읍이 같은 건 몇 번밖에 없어? 일단 1번밖에 없네요. 그럼 1번이 답이죠, 뭐. 그다음에 리을이 제일 큰 거죠? 그다음에 미음, 니은이죠? 응? 니은하고 미음 바뀌었나? 기업, 비읍, 디귿, 니은, 비읍. 니은이 몇 프로야? 중요한 소유권. 예. 그죠? 바뀌었죠? 예, 죄송합니다. 요 니은과 미음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미음이 몇 프로고? 3%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이 3.5죠. 예,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져 버리죠. 기업과 다른 조건 있나? 기업과 비읍이? 없죠? 예, 그러면 1번. 예, 니은과 미음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니은과 미음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건 제가 오타입니다. 요대로 정리하면 되시죠? 예. 니은, 미음인데 미음 요역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1번을 기역과 비읍을 갖고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 다음에 니은 그렇게 바꾸면 되죠. 그리고 리을, 기역, 리을이 제일 큰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1번은 16번에 1번 조금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보기 지문. 자, 17번 다음은 취득세에서 취득의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또 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규정이죠. 별표 2개. 1번 매매 등 유상 거래를 원유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속이나 징계 등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를 적용한다. 맞죠? 밑줄 매매 등 유상 거래할 때만 주택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상속이나 징여, 원시 취득했을 때 무슨 세율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준세율. 우리가 하는 거죠. 상속의 무상, 원시 취득 이거 정하는 거죠. 2번,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때 이때는 1000분의 10. 맞습니까? 틀렸죠? 9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짜리도 있어? 2%짜리도 있죠. 그래서 6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고? 1%. 6억 초과 9억 원일 때는 2%. 9억 초과할 때는 3%. 예, 그래서 2번. 예,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2000분의 20이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2번을 틀린 걸로 해야 되겠죠. 3번.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9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1000분의 얼마? 30. 맞는 말이죠. 4번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그렇죠? 주택수 불문. 5번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적용한다. 역시 소재지 불문.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투기 지정 자체가 지금 없어요. 지정되지 않고 있죠. 자, 18번 다음은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별표 2개. 1번 거주자가 고급을 합장 고급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 개시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할 때 중과세를 해서 대상이다. 틀렸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아요?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을 말로부터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 이거 뭐랬어요, 여러분? 신고 기한이랬죠?
신고 기한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그 신고 기한 이내에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과하면 중과세를 대상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죠. 근데 상속이 아니라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네,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돼. 30일. 서문호 핵심 이론 31쪽에, 11쪽에 나왔죠. 서문호 또 11쪽 메인이 11쪽 메인이 찾으셨어요? 취득부터 며칠? 30일. 단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에 속한 데라 몇 월이네? 6월 또는 9월. 9월은 뭐예요? 비거주자. 이내에 이러한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게 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는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똑같이 적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 18번의 1번은 맞는 말이죠. 2번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장 또는 고급 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했다. 또는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구분하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했다. 맞는 말이죠. 3번 단독주택의 밑줄 드디어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이때 그 주거용 건축물과 붙어주는 취득 당시 시가분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아니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일 때는 시가분액을 얼마 초과할 때야? 6억 초과할 때죠. 이하할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죠.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뭐가 설치가 됐을 때요?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용장이 설치됐을 때죠. 그거 구분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과밀업채권에 관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뭐 했다? 증축했다. 그때 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은 영리법인은 물론 모두 비영리법인도 포함한다. 맞죠? 본점이 영리법인의 본거지고 주사무소가 뭐야? 비영리법인의 본거지랬죠. 4번 대도시에서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을 제외했죠. 항상 공장일 때는 여러분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공단 유치 제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업적 할 때 공자, 산업단지 할 때 단자, 공단, 유치, 동그라미. 그럼 공단을 유치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단 유치 지역을 제외한 대도시에서 공장을 뭐하거나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때는 관련 법률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무조건 역시 공장에서 뭐는 도시형 공장은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외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게 지금 대도시니까 어떻게 중과세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세율 중과세 대상이죠?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를 곱한 거에서 몇 프로 뺀 거예요, 여러분? 4% 뺀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 나오면 과밀 억제권역이란 말이 나오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 2%의 100분의 200인 몇 프로를 4%를 뭐한 세율로 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죠. 더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더해야죠. 중과세 하는데 빼주면은 세번에 어떻게 돼? 얘는 3배를 곱한 것을 빼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공장에서 도시형 공장은 무조건 제외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단 유치적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자, 19번 다음의 취득은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라는 경우다. 옳은 것은 별표 2개. 이건 특례세를 물어본 거죠. 가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 매수자 취득. 역시 표준세에서 2% 뺀 거죠. 예. 맞죠? 니은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는 개수니까 이거는 간주취득 특례세율 2%짜리죠.
나번은 X죠. 자, 다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여기가 바로 역시 표준세율 2.3%에서 2% 빼는 거죠. 디귿 맞는 거죠. 5. 리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 요거는 특례세율 2% 적용 대상이니까 X죠. 마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요거는 역시 표준세율 2.8%에서 2%를 뺀 세율로 가자는 특례세율 대상이죠. 동그라미 맞죠. 바번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간주취득이니까 특례세율 2%짜리죠. X. 4번 민법 제834조 및 839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요거는 역시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로 가자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이죠. 임시 건축물은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비과세 배제. 이때는 역시 특례세율 2% 과세하는 거니까 X. 그래서 5 묶은 거는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이 답이죠. 가, 다, 마, 사. 가다마사. 20번 취득세 이 세율 적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별표 2개. 자, 토지를 매입한 후 2년째에 별장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럼 취득을 할 때 몇 년 이내? 5년 이내 별장을 신축한 거죠? 그럼 그때는 별장 건축물 당연히 원시 취득 매입했으니까 별장을 신축했으니까 표준세율 몇 프로? 2.8%에다가 몇 프로 더해야 되는가? 8%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8%죠. 그리고 당연히 토지도 몇 년 이내 취득한 거니까 5년 이내니까 토지도 중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토지 가액에 대하여는 몇 프로? 8% 세율을 더해야 한 세율로 추정해야 되는 거죠. 1번은 맞죠. 그래서 1번은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된 거죠. 이거는 바로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과세율, 여기 여러분 핵심 정리 13쪽. 13쪽 맨이 나와 있는 취득세 세율 적용의 1번을 말하는 거죠. 취득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해당 과세 대상이 뭐로 바뀌어버리면 중과세 대상이 바뀌면 이때는 전체가액 추징 들어야 되는 거죠. 2번 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뭐하면 증가하면 그때는 그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맞죠? 맞잖아. 특례세를 2% 적용하는 거잖아. 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이니까 특례세를 2% 적용하는 거죠. 다만 거기 특례세율이란 말이 빠져 있는데 결론은 2%죠. 3번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죠.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히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들을 올린대. 저기 보세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증축, 개축이죠? 네. 또는 뭐라 했어요, 여러분? 개수.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그러면 과표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죠? 과표는. 여기다가 어떤 세율을 때릴 거냐라고 할 때는 뭘 확인하라?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증가가 있으면 무슨 채들? 원시 취득세율. 증가가 없으면 건축물 증가가 없으면 특례세율 2%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때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게 주로 어떤 경우일까? 이런 경우죠? 증축하면 건축물 면적 증가되겠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없을 수가 있죠? 그럼 일로 가는 거죠? 그렇잖아.
증축하면 건축물 연면적 증가될 거 아니야? 층수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증가한 가격 과표라는데 세율은 몇 프로란 얘기야? 2.8%대리란 얘기죠. 근데 만약에 뭐 개축이나 개수리 냈는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없대. 당연히 없겠지. 그럼 뭘로 가는 거야? 특례세율 2%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세를 2.8% 때릴 거냐, 특례세 2% 때릴 거냐, 뭘 갖고 따지라고? 증가 여부는.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주로 증축을 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면 2.8% 적용하는 거고, 개축이나 개수를 해서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특례세율. 근데 어떤 분은 개수인데 무슨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 다 안 보고 헛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과표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에요, 여러분? 증가한 가액. 세율은 뭐냐? 그럼 그냥 따지라고 조건이 제시가 될 거니까. 그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다. 그럼 뭐로 가라, 여러분? 원시적. 그럼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을 거다? 증축 이런 거 해당할 거냐? 그냥 개수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물 면적 증가가 없다면 그냥 특례세를 몇 프로 때려라? 2% 때려라. 그 얘기하는 건데. 무슨 개수와 연결시켜갖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자, 4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맞아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에 매도자가 환매했죠? 그때는 특례세율 적용해야죠. 사실상이야, 형식상이야? 형식상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야 되는가? 2% 빼야 되는 거죠. 그죠? 헷갈리면 안 돼.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죠? 사실상이야, 형식상이야? 형식상. 그러니까 이때 매매일 때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4%에서 몇 프로 빼라고 여러분? 2% 뺀 세율로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2%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 4번.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순간적이야. 4번. 요거 4번하고 여러분, 이 4번하고 저기 문제 12번에 5번하고 비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12번에 5번도 뭐야, 여러분? 환매권 행사죠. 근데 여기는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니까 이때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20번에 4번은 관련 법률이 아니라 개인 간의 매매에 따른 환매권 행사단 말이야.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 표준세에서 2% 뺀 세율로 가세하는 거야. 그래서 4번은 표준세율이 4%가 아니라 표준세율 4%에서 2% 뺀 세율 2%로 가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다. 5번 관련 법령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 본점용 건축물을 신축했답니다. 자, 여러분 보셔야 돼요. 먼저 뭘 매입했어? 토지 매입했죠? 토지를 매입한 후 그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공장을 뭐 했다? 본점용 건물을 신축했다 그랬죠? 본점을 신축했어. 어디서? 과밀 억제권익이죠. 그러면 과밀 억제권이 있던 중과세를 어떻게 된가? 표준세율에다 몇 프로 더하는 거야, 여러분? 4% 더하는 거죠. 그럼 이때 본점 건물 신축했을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 2.8%에서 4% 되니까 몇 프로가 된 거고? 6.8%죠. 그리고 이 토지를 취득한 날 또 5년에 본점을 신축한 거니까 얘도 중과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5년에 중과됐으니까 얘도 중과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얘는 토지에 대해서는 몇 프로? 4% 세율로 추징해 들어가야죠.
자, 21번. 지방세의 취득세 세율 및 세액에 관한 다음의 설명이 틀린 것을 물었죠. 1번 상속 또는 증여 상속의 무상 하나 집어넣읍시다. 상속 해놓고 상속의 무상 이렇게 상속의 무상 취득 이렇게. 또는 그 밖의 원인 그래서 밑줄을 3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밑줄 3개 상속, 상속의 무상, 그 밖의 원인 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밑줄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이면 공유물이면 공동소유죠. 그럴 때는 무슨 가액? 지분가액이죠. 지분가액을 과표로 해서 각각의 세율 밑줄 각각의 세율은 뭐야 여러분? 이거죠. 2.8%, 3.5%, 4%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라. 무슨 가액이 돼서? 무슨 가액이 돼서? 지분가액이 돼서. 무슨 소유니까? 공동소유니까. 자, 별장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승계 취득이 하나여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더한 세를 적용하며 신축 등의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데 틀렸네요. 별장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모든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죠. 그래서 승계 취득이 하나여가 아니라 뭐야? 모든 취득이 하나였죠. 모든 취득에 대하여. 표준세율과 밑줄 2%의 4배 몇 프로? 8% 어디다? 표준세율에다 뭐한 세율이야? 더한 세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 등의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한다. 아니죠. 원시 취득일 때도 중과세 한다죠. 거기 나왔네. 3번 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또는 개수에서 건축면적 증가가 건축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율? 원시 취득세율. 4번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2% 뺀 세율. 그렇죠?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2% 뺀을 때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표준세율은 몇 프로 되는가? 상속이니까 2.8. 여기서 2% 빼니까 몇 프로? 0.8% 때려라. 상속이나 모일 때 1주택일 때. 5번 고급주택을 증축개축 개수했다. 증축개축 개수. 위에 3번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증가된 건축물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더한 세율을 말한다. 맞나요? 맞죠? 밑줄 고급주택이라는 게 중요하죠. 고급주택. 무슨 대상이야? 중과세 대상이죠? 취득할 때도 얘는 중과세 했죠? 그놈을 뭐 했대? 증축, 개축, 개수했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그러니까 무슨 가에 대해서? 증가한 가에 대해서. 취득 후 5년 이내를 묻고 묻지 않고 묻지 않죠. 왜? 얘는 이미 중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5년 묻지 않고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더한 세율, 밑줄 표준세율과 2%의 4배를 더한 세율로 중과세를 정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 되는 거죠, 여러분? 건축물 면적의 증가 항상 뭐랬죠, 여러분? 증축, 개축, 개수하면 항상 뭘 따져봐라? 건축물 면적의 증가. 있으면 몇 프로가 되는 거? 표준세율은 2.8%. 증가가 없으면 특례세율 2%. 여기다 몇 배를 더하라? 2%의 4배, 8%를 더하라는 얘기죠. 자, 22번. 다음은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별표 3개짜리죠.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하고 종합 문제를 통해서도 물어보는 부분이죠. 1번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이때 신고일은 취득부터 며칠이네? 밑줄 60일 내. 맞죠? 단
등기를 할 때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다. 그렇죠. 2번 납세문제가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취득세 용세필 통수 한 통과 용세필 환기서 한 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된다. 맞죠? 3번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서 법정 신고 기한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취득세의 일부를 취득부터 60일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니야. 요거는 삭제된 규정이 없어졌어. 그래서 결론. 지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한시적 규정이었어요, 여러분. 한시적. 그래서 2012년도까지만 적용했어서 2012년도. 2013년부터는 2013년부터는 아예 분할 납부 자체가 없어요. 결론. 취득세는 분납, 물납 인정하지 않죠. 4번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을 신고를 하고 납부했을 때는 무신고 왜요? 이제 힘들다.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감면한다. 맞죠? 밑줄.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자를 말하죠. 그 자가 다시 밑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밑줄 기한 후 신고 and 납부하면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몇 프로를? 50%를 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라? 10% 때려라 그 얘기죠. 5번 취득세 납세분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해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맞나요? 맞는 말인데 5번. 왜? 농특세죠. 취득세 납세 문제는 무조건 뭐에다가? 과표에다가 무조건 몇 프로 곱한 거? 2% 곱한 거에 몇 프로? 10%를 뭘로 내렸어요, 여러분? 농특세로 내라고 그랬죠? 이거 얘기한 거잖아. 취득세 납세는 과세표에다가 취득세 무슨 세율에다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2. 네, 취득세 표준세율을 몇 프로 하라고? 100분의 2. 과표에다가 표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 대신 몇 프로 정의하라고요? 2%. 상수라고 그랬죠, 2%는. 그래서 과표에다가 표준세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세율을 2%로 해놓고 요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뭐로 내라? 농특세로 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서브노트 핵심 정리 13쪽 맨 밑에 납세무자의 1번 부가세 납세무자 1번 과세표준 곱하기 몇 프로? 2% 곱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뭘로 내라고? 농특세. 그래서 2%는 제가 상수입니다. 그렇죠. 상수. 원래 과표에다 표준세율인데 농특세를 할 때는 표준세율을 때리지 말고 몇 프로 때리라고? 2%. (23번)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 틀린 것을 묶은 것. 기업 취득으로부터 60일 이내 맞나요? 예, 기업은 맞죠? 니은 상소는 취득일 때는 상소 개시부터 6월 이내 맞나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니은은 상소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죠. 말일부터. 니은 틀렸네요. 디귿 증여로 인한 취득일 때는 증여 계획부터 60일 이내 맞아요? 맞죠? 증여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계약일이고 얘는 예외 인정 안 하니까 원칙 60일 그대로 맞는 거죠. 리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할 때는 언제까지야? 등기 전까지. 미음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권 중과세율 대상이 됐다. 이거는 뭐야? 과세 물권의 상태 변동. 이때는 사유 발생부터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냐? 30일이죠. 예, 그래서 미음도 틀렸네요. 그래서 니은과 미음. 몇 번이요? 5번이 답이네요. 5번. 24번.
다음은 취득세의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을 취득한 자의 취득세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30일 이내다? 아니죠. 틀렸죠. 다만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를 등기할 때 그 등기 신청서를 등기 관세에 접수할까? 이건 맞는 말이죠. 등기 신청 접수를 말하는 거죠. 앞에 게 들렸죠. 2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취득세를 윗줄 과소 신고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과소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상당을 감면한다. 무조건 틀렸죠.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이랬어? 무신고자만 이랬잖아. 무신고자. 그 이건 과소신고자죠. 과소신고자는 뭘로 간다 여러분? 수정신고로 간다 그랬죠. 수정신고. 3번 취득세 납세무자는 과세표에다 2%를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20%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아니죠. 요거는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 때는 과표에다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거잖아. 2% 뺀 거. 왜 2% 뺐어? 농특세로 갔으니까 2%는. 그러면 여기다가 몇 프로를 20%를 어디로 가라는 얘기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과세편에다가 2%를 적용하여가 아니라 2%가 아니라 이 표준세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거죠. 2%를 적용하여 아니라 표준세에서 2% 뺀 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몇 프로를 20%죠. 그래서 거기서 2%가 틀렸네요. 4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그 취득을 또 2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에 대해서 80%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간다. 이거 뭐죠 여러분? 중가산세죠.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를 묻지 않죠. 그냥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이죠. 근데 여기는 신고를 하고 틀렸죠.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문구가 틀렸다. 신고를 하고 취득부터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납부를 여기를 지워버렸죠. 그래서 결론 요 중가산세 보세요. 중가산세 서브노트 몇 쪽? 13쪽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13쪽? 취득세 과세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이게 조건이랬죠? 중가산세 부과 조건? 예. 그럼 여기 지금 24번의 4번은 신고를 하고 취득부터 2년에 납부를 하지 않냐고 매각. 요거는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 옛날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는 제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론 중가산세는 언제 때린다? 사실상 취득했는데 뭘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 이게 조건이야. 중가산세 조건. 자 5번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해당 과세 물건이 뭐가 됐다 여러분? 부과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때는 사유발세부터 며칠 이내죠 여러분?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해당 세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신고 납부했다. 예, 5번이 맞는 말이네요. 5번이 그 유명한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25번 별표 하나 계산 문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자리엔 취득세 납부세가 그 부가세에서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죠. 밑줄. 그럼 주택의 유상거래라는 얘기네요. 주택의 유상거래. 아파트 매매는 뭐를 말한다? 주택 유상거래를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얘는 뭘 때려라? 주택 취득세를 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취득가액이 얼마랬어?
신고한 얼마고? 4억. 시가편액이 얼마? 3억.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의 과표는 무조건? 예, 둘 중에 큰 가에 얼마? 4억. 세율은 4억 원이니까 주택을 매매로 6억 이하에 해당하니까 몇 프로? 1%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밑줄 서민주택은 아니다 그랬죠? 서민주택이 아니어서 뭐가 아니다?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서민주택은 농특세 뭐라? 비과세라고 그랬죠? 놓치면 안 돼. 서민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야? 근데 지금 서민주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농특세 저기 뭐야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밑줄 고급주택이 아니다. 무슨 대상이 아니라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몇 프로 때려라? 1%. 그러면 세액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억 원에 1%가 얼마? 이게 어려워 우리는. 4억 원에 1%가 얼마인지. 얼마요? 400만 원이죠. 저 취득세 얼마 나왔어요? 400. 자, 그 다음에 농특세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 무조건 과표 얼마? 4억 원에서 무조건 몇 프로 때려? 2% 곱한 거에서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10%. 그럼 4억 원에 2%니까 얼마고? 800만 원. 예? 몇 프로니까? 10%니까 80만 원. 이게 바로 뭐로 가야 되는가? 농어촌 특별세로 가야 되는 거죠. 지방교육세는 400만 원이 돼서 요 주택 취득세기니까 이때는 400만 원이 몇 프로였어요? 무조건 10%라 했죠 여러분? 그럼 얼마? 40만 원이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 400에다가 농특세 80만 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40만 원 나와 있는 거 있나요? 몇 번? 3번인가요? 예. 26번. 다음 자료한 취득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옳은 것은? 별표 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가산세 계산해보자 그 얘기죠. 취득세 산출세액이 얼마고요? 100만 원. 농특세 얼마? 10만 원. 지방교육세 얼마? 20만 원. 가정한 거죠? 예. 취득세 신고기는 언제고요? 6월 30일. 근데 6월 30일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 실제 신고 기한이라고 그랬죠? 취득일이 아니라 뭐야?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데 원래? 6월 30일까지인데 취득세 신고 기한이. 이때까지 납부를 하고 안 하고 신고를 안 했죠? 그래서 실제 신고는 어떻게 했대? 7월 20일 날에 실제 신고했다고 그러네? 아, 그러니까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무슨 신고? 무슨 신고? 무신고. 근데 언제까지 냈대? 7월 20일 날에 신고했다 그랬죠? 응? 예. 그리고 7월 20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납세 고지서를 받기 전이며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과 동시에 세금을 뭐 했대? 납부했다 그랬죠. 신고는 물론 뭐까지 했다? 납부까지 했다 그랬죠. 며칠 이내?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럼 어떡하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에 몇 프로를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라는 얘기죠. 몇 프로 때리라 무신고 가산세는 10%만 때리라고 얘기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 계산해야 되겠죠. 신고 기한이 언제야? 6월 30일. 근데 실제 납부는 언제 했대? 7월 20일. 그럼 연체일수 며칠? 20일이죠. 20일이잖아. 자, 그러면 산출세액 얼마 했어요? 자료 안 나왔어? 예. 100만 원 나왔죠? 예. 100만 원이 돼서 100만 원이 돼서 하루당 얼마? 만분의 3.
곱하기 납부 지연일수 며칠? 20일이죠. 20일. 그래서 이거는 7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여러분? 10,000분의 3에다가 20을 하니까 얼마? 600원 정도 되나요? 6,000원 되나요? 네. 100만 원이 10,000분의 3이니까 하루에 10,000. 이게 더 어렵죠? 아는데 계산이 안 돼. 6,000원이야. 딱 보니까 여기 6자리가 나온 게 뭐밖에 없어. 6,000원밖에 없잖아. 그걸 뭘 고민해. 6자만 찾아가면 되는 건데. 이거 요령이야. 6만 원, 60만 원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 6자 찾아가라니까. 다행히 6,000원짜리밖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아 얘는 얼마구나. 6,000원. 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얼마요? 무신고 가산세 얼마? 신고하지 않은 세가 얼마? 100만 원이죠. 무신고세액이 100만 원이죠.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죠. 여기 대해서 몇 프로? 10%대라고. 그럼 결국 얼마? 10만 원.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얼마? 10만 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얼마? 6,000원. 답은 몇 번? 3번이죠. 근데 밑줄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신고했죠, 같이. 응?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농특세와 부가세와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 안 했죠. 그럼 얘들은 가산세 때려 안 때려? 안 때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걔는 계산 안 한 거잖아. 밑줄 농특세 10만 원, 지방교육세 20만 원. 밑줄 무슨 세니까? 부가세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그러니까 뭐만 때리는 거야? 취득세만 때리는 거죠. 취득세만. 자, 27번. 취득세에서 다음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요거 중에서 두 가지가 작년에 시험에 그대로 나왔죠. 요거. 작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어. 그대로 시험에. 똑같이 가로역으로. 며칠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난 내가 내고 내가 놀랬어.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쉽게 빨리 끝내. 가. 개인 간의 매매에서 계약상 잔금지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럼 계약을 더 며칠이네? 60일이 경과한 날이죠. 60일. 잘 모르시겠다고요? 보기지문 보시라고요. 30일 몇 개? 2개. 60일 몇 개? 네, 그러면 60이구나. 기억은. 안 될 때, 모를 때야?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니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첫째 밑줄 등기하지 않아야 돼. 그리고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밑줄 취득부터 60일이네. 역시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여러분? 신고기한이죠. 취득일부터 60일이네. 것은 신고기한을 말하는 거야. 신고기한이네. 계약이 어떻게 됐어? 증여계약이. 증여계약이 어떻게 됐어? 해제. 그럼 증여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근데 우리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니까 우린 취득세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니까 계약일. 근데 그 후에 이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해제됐다니까. 근데 우리 무조건 계약일을 취득하려고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즉 신고기한이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로 증명되면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번 놓치면 안 돼. 꼭 체킹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나번은 옆에 적으세요. 개인 간의 매매일 때도 똑같아. 개인 간의 매매. 개인 간의 매매는 언제 취득한 걸 본다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요 니은 증여나 계약상 잔금 지급, 즉 여기 증여 계약일이나 증여는 증여 계약을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개인 간의 매매는 언제 취득한다 본다 그랬죠?
언제? 계약상.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사실상을 물어 묻지 않아? 묻지 않아요. 그냥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고 증여받은 걸 보고 무조건 계약상 잔금 취득하는 거고. 근데 사실상 취득을 했어 못했어? 사실상 해제가 됐다고. 해제가 됐다고. 근데 얘는 이날에 취득한 걸 보고 얘는 이날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실 해제된 것이 취득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게 바로 뭐야 그러면? 신고 기한이네. 취득세 아직 내기 전에 해제됐다 이거야. 그러면 다행이다 그 얘기야. 그래서 취득으로부터 60일이라서 신고 기한이네. 계약이 해제된 것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취득한 걸 안 본다 그 얘기야. 답은 고급주택을 매매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죠. 이때는 30일. 그래서 30일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할 때는 중과세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죠. 상속으로 취득일 때는 답은 매매가 아니라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또는 9월 이내죠. 랍은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해당 과세물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됐다. 과세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사유 발생부터 며칠이냐? 30일이죠. 맙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지 아니했을 때는 산출세액 등의 몇 프로를 10%야 20%야 10%죠. 10% 상당 금액을 징수할 세액이 가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27번 답이 몇 번? 2번이죠. 2번. 자, 28번 종합문제죠. 취득세 종합문제 별표 2개.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밑줄 비조합원형 토지죠. 그럼 누가 취득한 걸로 버렸어? 조합원. 아 조합이죠. 그럼 조합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주택법에 따라 밑줄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맞는 말이죠. 2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문제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자,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는데 무슨 취득? 토지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이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은 지금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는 가산세 몇 프로 때려? 80% 중과산세죠. 2번은 중과산세 얘기하는가? 그런데 뭐 등기 대상이 아니거나 간주 취득일 땐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기는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3번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꺼번에 취득, 일괄 취득을 말하는 거죠. 한꺼번에 취득. 일괄 취득을 한자로 쓰니까 몰라서 한꺼번에 취득.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응?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나 건축물 등에 취득하여 구분되지 않은 경우 이게 일반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야.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써봐. 아파트 매매 계약서 써봐. 매매 계약서 몇 장이야? 한 장이죠. 근데 거기는 뭐 건물은 물론 뭐까지 넘어가는가? 대지 지분가.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아파트 분양받았어. 그럼 분양계약서 2장 써? 1장 써? 1장 쓰죠? 1장 쓰는데 거기는 토지, 아파트, 건물은 물론 뭐까지 넘어오는가? 대지 지분까지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나 건축물과 취득가액 구분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편의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을 알아. 나눠줘라 그 얘기야. 실무에서는 안 나눠.
왜 안 나눌까요? 나누나 안 나누나 취득세는 변함이 없으니까. 1에서 2%나 절에서나 2%나 똑같다는 얘기 여러분. 건축물 가에 토지가에 따로따라서 2% 해서 나온 거나 토지 건물 합방가에 2% 때린 거는 총액이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구분 안 합니다. 법에서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하는데 단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아이고 친절해라 뭐라 썼어? 복지후생시설과 향토 예비군 아저씨들 병기고 및 탄협구는 중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한번 집어넣은 겁니다. 5번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토록 구조되어 있고 뭐? 오피스텔 등에 뭘로 사용한다고요? 주거용. 근데 이를 상시 업무용에 활용하지 않고 필요한 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제가 목이 이제 가네.